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닝 라오스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조기유학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조기유학을 가는 시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대상 학교가 아주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내가 이렇게 조기유학을 가서 북경대, 청와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가는 시기는 또 뭐 초등학교 가는 경우 있고 중학교 가는 경우 있고 고등학교 가는 경우 있고 뭐 고2, 고3 때 가는 경우 있는데요. 오늘은 중3 마치고 고1 가는 케이스의 학생의 그 시기를 잡고 제가 특정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뭐 제가 올해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 그 케이스여서요. 제가 그 케이스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모든 계획을 다 그렇게 완벽하게 같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도 빼먹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건들, 한 고1인데 로컬 학교를 다니는데 목표가 북경대 청와대였다 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중국 조교학이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의 바람만 있으신 것 같아요. 난 이런 바람인데 그 바람대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노력이 없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나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뭐 세상 이치는 다 그렇잖아요. 바람은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차반에 가서 중국 로컬에 가서 중국 학생들이랑 공부하면서 북경대 청와대의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번 플랜을, 전략을 한번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대학교 그 조기유학을 가는 나이가 제가 이제 중3 마치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 6개월 동안 이제 중국어하고 이런 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학생이 6개월 정도 졸업을 하고, 중학교 졸업을 하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국 학교는 9월달에 입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조기유학의 어떤 단계 스텝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보통 12월에 졸업을 하고 중국 학교는 9월에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한 학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만약에 졸업하기 전에 HSK를 준비하면은 더 좋겠지만, 사실은 한국 학교 다니면서 HSK 준비하기가 수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선 이제 중국 유학을 결정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게 보통 11월이나 12월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정도 스타트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9월까지 사실은 어떤 정도를 해줘야 되냐면요. 최소한 중국어는 5급 한 240, 그 다음에 6급 200 한 10점 정도까지는 9월 달에 준비를 딱 맞춰줘야지 최소한 이 친구가 차반을 갈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중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서 중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지의 로컬 학교, 북경에도 이제 여러 명문 학교들이 있고 뭐 상해에도 있고 뭐 각 도처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국 학생들이랑
완전히 같은 반에 들어가서 로컬 반에 들어가서 차반에서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죠. 네. 자, 잠깐 차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교에 가게 되면 그 중국 현지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 관심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왔고 뭐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뭐 사드가 있든 뭐 지금 한중 무역이 있든 어쨌든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애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학생이 중국어가 안 돼서 메이파沟通 소통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도가 쭉 떨어져요. 관심도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 그 교우 간의 어떤 그런 교류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중국어가 안 되는데 수학 알아듣는다? 수학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언어가 안 되면 그거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중국어 어문도 못 따라갈 뿐더러 수학이나 물리, 역사, 지리 이런 과목도 어쨌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북경대가 어문, 영어, 수학을 하더라도 그 반에 들어가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중국어는 그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SK에 대한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9월 달까지는 HSK 6급 한 210점 정도 안 되면은 5급 230, 40점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점수는 선생님 6개월 안에 9개월 안에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예, 가능해요. 네네네. 그 뭐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에 따른 어떤 결과치로 분명히 나온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중국어 학원 원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세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분명히 가능한 거고요. 6개월 안에 HSK 210은 차반 가는 학생이면 목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HSK만 해야지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중국 이제 차반에 가게 되면 어문이라는 과목을 하는데요. 어문은 또 이 HSK하고는 내용적으로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HSK는 말 그대로 대외 한어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외국인들만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문은 저희도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 국어의 내용들이 깊어지고 그리고 장르가 다양해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천득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대 한어에서 뭐 공무도화가 뭐 등등 해서 저희가 그 어떤 배경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배경 지식이 역사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뭐 청산별곡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국어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어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문을 저희가 5급, 6급 해가지고 가서 들으면은 들린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해요. 어머니, 학생, 그 정도 5급, 6급 해가지고 어문을 미리 학습을 하지 않고 고1 수준에 들어가면 그, 교과서가 한 장이 있으면은 그 4분의 1도 이해하기 힘들 거고 예습 복습한다고 해서 따라가기 힘들 거다. 반드시, 가기 전에 이 어문 학습은, 해야지 되고, 그리고 뭐 가서라도 고1이 돼서 차반을 들어가더라도 그 전에 배우는 중3까지의 어문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 있어도 학습을 해야지 고1에서 일어나는 그 어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어문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시기적으로는 조금 고1 진학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9월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어문을 공부를 해야 되고
가서도 한 6개월 정도는 어문에 집중을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어문 정도는 다 한 번은 다는 아니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훑고 가야지 고1 어문이 들릴 거다. 그래야지 차반 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어문 요 정도 얘기 드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북경대 어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북경대 입시 어문은 저희가 HSK 6급에다가 HSK 6급 한 학생이 1년 정도 중국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어문을 충실히 한 학생이면은 150점 만점에 90점에서 110점 정도의 포인트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북경대 어문이라는 것이 150점 중에서 120점, 130점 맞는 거는 그거는 엄마 아빠가 화교에서 국적 바꾼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어문하고 그다음에 북경대 어문의 상관관계 정도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북경대 어문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로컬에서 어문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 로컬 2학년, 3학년 동안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다 보면은 북경대 어문 문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북경대 어문하고 로컬 어문의 요 상관관계 말씀드렸으니까 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최소한 어문은 성공이다. 제 얘기가 감사하게 생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문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찍은 이제 북경대 그 어떤 면접 이런 거에서 여러분 볼 수 있겠지만 중국대학교는 결국에는 특히 북경대학교는 수학이 거의 뭐 관건이다. 키포인트다. 수학을 120점 맞느냐, 110점 맞느냐, 150점 맞느냐에 따라서 110점 맞느냐는 커트라인 가나요, 안 가나요고요. 120점 맞느냐는 제일 밑에 있는 학과에서 좀 벗어났느냐, 안 벗어나느냐고 140점, 150점 가는 거는 나 저기 북경대 광하 경영학과 가느냐, 경제학과 가느냐 그 어떤 거를 결정짓는 게 수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학은 그러면 로컬 학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요. 로컬 학교 가는 학생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최소 5등 안에는 들어야지 돼요. 최소 5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 학교를 갔다가 북경대 청와대를 목표로 가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 학교 가가지고 수업 못 알아들어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 조건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차반에서 북경대 가려 하려면은 한국에서 당신이 어떤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든 최소한 반에서 5등 정도 안에 드는 그런 이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학생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SK 조건, 어문 조건 이런 게 갖춰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 수학 정도는 중학교 수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고1 들어가기 전에 9월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전 과정은 반드시 뭐 한국 선생님이 됐던 중국 선생님이 됐던 전체를 다 훑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차반에 들어갔어요. 그래 뭐 중국어도 5급 6급 했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문을 하든 안 하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중국 애들 반에 60명씩 되잖아요. 50명에서 60명. 요새는 북경 같은 경우는 또 한 3, 40명 정도 학생들이 좀 많이 북경은 좀 양호한 상태고요. 조금 많은 데는 뭐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0명 학생들 하고 있으면은 저 친구 언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 수학도 뭐 못 알아듣는 것 같지. 그러면은 수학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험지도 안 줘요. 네.
왜? 시험지 줘봐야 못 쓰고 못 풀어내는 걸, 중국어 이해 못하고 못 풀어내는 걸, 그 학생한테 수학 주면은, 수학 문제집 주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주면은 피하게 돼 있어요. 아, 저도 뭐 몇 번 안 내고. 그러면은 그 학생은 그냥 뭐 그 반에서 수학 선생님은 그 학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중국 학교 다니다 보면은 아, 저 투명 인간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을 워낙 많이 받으면서 아, 한국 학생들 열심히 안 하니까 수학 시험지 안 줘도 되지. 이렇게 안 주더라도 달라 그래갖고 문제 풀고 선생님 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내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수학을 다 풀어내고 그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그 차반에서 록가를 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국 학생처럼 앉아 있으면서 같이 경쟁하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수학은 가기 전에 고1 수학까지는 한국 선생님이 됐든 중국 선생님이 됐든 반드시 마스터를 하고 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있는데요.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한국 학교에서 반에서 한 5등급 한 5등 안에 3등 안에 정도 드는 학생들이면 영어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학습을 중국 학생들보다 많이 하는 전체 이게 한국의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잘해요. 우리 학생 애들이 중국 최고의 인민부중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영어는 반드시 한 5등 정도 드는 학생이면은 해당 반에서 1등에서 2등, 3등은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는 뭐 중학교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면은 크게 무리 없이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지 이제 중국 선생님들은 이제 영국 계열의 영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법이라든지 단어의 어원 이런 거에서 조금 한국적인 미국적인 영어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문 영어 수학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참고적으로 추가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중국 학교가 졸업고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회이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저 90년대, 80년대 막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보면은 막 체력장 같은 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 그 각 과목별로 최소 그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점 정도로 상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어문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정치, 기술, 뭐 이런 것까지, 음악, 체육까지 한 9개 과목을 보는데요. 수준은 그리 높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는 그냥 우리 애들이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조금 하는 애들 통과하고, 어문 조금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하고 역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하는데, 뭐 우리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는 물리하고 역사 학습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조금, 애를 먹을 수 있고, 집중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시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여의치는 않은데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물리하고 화학 정도는 또 나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반에 가서 중국의 고3, 고1로 가서 중국 차반에서 북경대, 청와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역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차반이 있고 차반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해서 북경대, 청와대 가는 학생들은 제가 보면 그 중국역 학생이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5에서 10밖에는 안 돼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국제부가 있는 로컬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차반에 있어도 아이 뭐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목표가 나 거기 아니야? 뭐 한 뭐 절강대 정도야.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굳이 뭐 거기 가서 영수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복단대, 상위교통대 외에는 사실은 시험이 없이 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랑 그 다음에 HSK로 가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학교가 뭐 절강대라든지 북경사범대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형식적인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화동사범대학교, 그 다음에 뭐 남경대학교, 기타 모든 학교들이 거의 이제 그 고등학교 내신에 HSK로만 가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HSK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학교에서 내신을 웬만큼 그냥 줘요.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뭐 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이제 국제부, 그다음에 이제 로컬 학교에도 그냥 내가 중국어 정도만 해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긴데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고1로 가는데 9월 달에 가는데 내가 차반에서 정말 중국 애들하고도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북경대 청와대도 결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이것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영어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시점에 5급, 6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그 다음에 어문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영어 할 시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공부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서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 청와대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완전히 가면서 토플이나 그다음에 IELTS를 제출을 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한 전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문과라든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HSK랑 그다음에 IELTS, 토플 그러니까 영어,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이면은 북경시내 이렇게 학교들은 청와대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하고 HSK 6급 한 230, 40 정도 이렇게 따가면 되니까 이제 청와대를 이렇게 로컬에서 가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 정도 지나면서 이제 차반에 나름 적응을 하는 고1 겨울방학 정도나 고1 2학기가 마치는 이제 여름 정도 해서 뭐 학교 가서 영어 좀 꾸준히 보시다가 한국 나오시면은 IELTS나 토플 정도를 IELTS는 한 6.0, 토플은 한 90에서 95 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신다고 하면 청와대도 반드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영어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차반에 가서 차반 학습도, 차반 친구들도 같이 만드는 그런 중국 조기 유학, 그 다음에 북경대, 청와대도 가는 중국 조기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好，再见。